부산 회동동에 위치한 문화복합공간에서 지난달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거쳐 이곳 부산에서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마스크를 쓴 아이와 눈만 보는 여성, 지하철 안에 단절된 시민들, 방독면을 쓴 나체 모습은 위태롭고 답답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이 가운데 영상 작품 하나가 눈길을 끄는데요. 뽀얀 화면에 갑갑한 소리. 작가는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걸까요? 김직원 작가의 영상작품 마스크는 보시다시피 화면이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사운드는 들리는데 그리고 숨소리는 아주 거칠게 들리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이동을 하고 식당을 간다든지 출근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답답한 상황을 시각화해서 그런 숨가쁜 상황을 마치 영상에 필터링을 넣어서 아주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던 시민들의 무너져버린 일상.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이야기를 이들은 어떻게 표현해냈을까요? 작가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동구 수정동 산복도로의 한 마을. 윤창수 사진작가가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작가는 2012년부터 이곳에서 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웃을 만나고 골목길의 채취를 필름 속에 담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인트 칠하시나 봐요? 예. 코로나가 조금 끝나가니 이제 이렇게 집단장도 좀 하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곳 수정동 터줏대감인 윤창수 작가를 모르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한 골목. 이웃끼리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작가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 오시고. 이웃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방문하느니 하나 없이 문 앞에 홀로 앉아 계신 어르신들의 모습. 작가의 눈에 비친 이곳은 단절과 고립이라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냈고 작가는 셔터를 누릅니다. 우리가 거리두기의 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독거 노인들에게는 그 거리두기의 차이가 2배,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홀로 앉아 계시거나 혼자 계시면서 더 힘들어 하시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제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어머니시네. 나 누구시라고? 예. 힘들 더 들지. 집에 가만 있어야 되니까. 맞아. 밖에 못 나간다는 게 예. 정말 힘든 거잖아. 예. 지금은 이웃들과 담소를 나눌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뭔데? 뭘 맛있는 걸? 뜨거워요. 찰밥인데 찰밥이 돼서 참 맛있어요. 아니 어머니 드시고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드세요. 전 됐고 어머니 드세요. 기사님 바나나 아. 하나도 이게라도 그럼 네네네네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나눠주면 안 되게 하냐. 아니 어머니 드세요. 그래도 좀 사람이 인정이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저분 하나 드리죠. 알았어. 저분도 드리고 하나 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작가는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피부로 느낍니다. 저희
작업실이 이쪽에 있은 지 오래돼서 요 동네는 제가 거의 가족처럼 지내는 동네죠. 작품의 주요 인물은 단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어느새 소외받는 신세가 된 이들을 작가는 작품을 통해 주인공으로 만드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사진과 사진을 이어붙인 흔적이 보입니다. 작가의 사진에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변두리 주변부가 아닌 개개인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모두가 가운데가 될 수 있게끔 그림 속에서는 맨 가운데가 있고 옆이 존재하겠지만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모두 한 분 한 분을 다 가운데 놓고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어붙인 사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주변부가 아니고 모두가 가운데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주변부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게 윤창수 작가의 철학입니다. 작가는 이번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고립과 단절을 이곳 어르신들을 통해 더 깊은 거리감으로 기록했는데요. 방구석으로 내몰린 어르신들의 쓸쓸하고 외로운 삶의 풍경을 작가는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부산의 한 추모공원. 쓸모없는 물건들을 수집해 현대 사회가 고민하는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송성진 작가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작가가 이곳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버려진 조화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조화는 작가의 새로운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색깔도 괜찮은 게 있는 것 같고, 막 저기 꼽혀 있는 꽃들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이것도 모아놓으면은 그래도 꽤 근사한 작품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재료들 중에서 왜 버려진 조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얼마 전에 그 집안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여기를 오게 됐고, 또 여기를 오게 되면서 이 꽃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 꽃들이 버려지는 것도 보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코로나19 때 돌아가신 분들이 위로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려진 꽃들로 그 어떤 코로나19에서의 어떤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와, 여기도 많이 버려져 있네요. 이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을 달리한 사람들에 대한 조의를 표현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는 뜻을 가진 인공적으로 만든 꽃 조화. 작가는 조화에 다중적인 의미를 담았는데요. 전혀 다른 뜻들이 모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작가가 조화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약간의 가상 형태의 어떤 바이러스를 만드는 그 재료로 조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가상이라는 조화, 가상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조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조의로 쓰였던 조화, 그리고 또 현재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와 같이 사는 세상이 됐는데, 함께 조화롭게 또 살아가야 되는 또 사람들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모습에서의 조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재료를 조화로 선별하게 됐죠. 설치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의 작업실은 김해 어느 공장 한켠에 마련돼 있습니다. 꽃으로 둘러싸인 이 둥근 물체는 바이러스의 모양과 흡사한데요. 둥근 구 바탕의 꽃들의 모양은 마치 바이러스의 돌기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코로나 바이러스. 송성진 작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운 꽃 모양의 작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반전을 꾀합니다. 이 바이러스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약간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 형태. 바이러스가 뭐 좋은 바이러스도 있고 나쁜 바이러스도 있겠지만 제가 만드는 이 바이러스 형태의 꽃은 조금 사람들에게 향은 없지만 좀 좋은 기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공중을 둥둥 떠다니는 바이러스처럼 조화 작품을 공중에 매달아 놓았는데요. 바이러스가 사방에 퍼지고 전염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반사되는 빛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조화로 만든 이 덩어리의 어떤 설치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미러볼 형식으로 된 구조가 두 개가 있고요. 빔 프로젝트 두 개가 이제 여기 미러볼에 영상을 투사하고 그 투사된 이미지가 거울을 통해서 반사해서 전 시장에 있는 모든 작품에도 이 이미지들은 같이 이제 접촉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시를 보고 있는 자기 몸에 와닿고 접촉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제 제가 말하는 약간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전시를 보고 간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함으로써 또 바이러스의 행복한 바이러스의 확산, 희망적인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력한 행복, 희망 바이러스가 번져나가길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미러볼에 반사되는 이미지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미러볼에 반사되는 빛 속에 마스크를 쓴 앳된 얼굴들이 비춰집니다. 코로나 학번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학생들의 마스크 낀 얼굴들이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중간중간 이제 드러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같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암울한 코로나 학번이라는 암울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이제 다시 코로나를 벗어나는 위드 코로나 지점에 와서 이제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같이 담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 이미지를 또 담게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작가는 조화 작품을 통해 그 속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전시실을 가로지르는 높은 철조망. 이 작품을 만든 이창진 작가입니다. 작가는 여러 종류의 자투리 전선과 와이어 선을 엮어 4m가 넘는 거대한 장벽을 완성했는데요. 전체 철조망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고 구주파의 전류가 흘러 전체에 빛을 뿜어냅니다. 철조망이 가진 의미가 워낙 단절과 경계의 의미가 되게 강하죠. 근데 이제 이 철조망은 이제 선 자체에 불이 다 들어와서 그냥 단절과 어떤 이런 의미보다 전선들이 연결되어서 큰 어떤 흐름, 어떤 전류를 흘릴 수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철조망 작품을 통해서 연결된 철조망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고. 작가는 빛이 들어오는 선으로 물건이나 사물을 주로 표현하는데요. 이런 선들이 분리된 장벽처럼 보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모두가 연결돼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작가는 차갑고 날카로운 높은 철조망에 빛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연결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단절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기둥사를 이렇게 전면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어떤 경계 그 자체를 눈앞에 보여줬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이제 이런 경계의 앞, 뒤, 안팎 구분 없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난 2년 동안 학교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동근 작가는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작가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에 주목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를 보다 보니까 제가 학교에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데 이 유학생들이 뭐 이중에 고립이 되는 걸 좀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학교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을 만났는데 이 유학생들이 수업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온 지가 거의 이제 2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교수님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수업을 한 번도 진행한 적도 없고,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더 어렵구나 하는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요즘에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낯선 나라에 발을 디딘 유학생들.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여기서 편히 공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 일들 투성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우리 한 달 만에 보는 것 같다. 한 달도 됐나? 잘 지내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뭐 학교 뭐 시험 쳤어요? 네, 오늘 시험 쳤어요. 아이고 어쨌든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나는 뭐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작품을 통해 알게 된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레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는 빛이 좋아가지고 이쪽에 여기 일단 사진 한 장만 찍어 봅시다. 이쪽에. 여기 보시고 작가는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저 자카르타. 자카르타는 그래도 큰 도시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유학생들의 현실과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는데요. 외모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학생들이 느꼈을 고립감과 소외감, 작가는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지만 초창기 때는 우리 국가 간의 이동도 전혀 못했죠. 근데 외국에서 타인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고개 돌아가기도 힘들고 여기 안에서는 그 유학생으로서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목적도 실현을 전혀 못 시키고 그 오로지 집안에 그냥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가는 그들과 나눈 대화를 꼼꼼하게 기록해뒀습니다. 코로나가 방금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그 대면 수업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 만나기도 어려웠죠. 전체 한국어를 아직 잘 못해요. 그 친구를 이야기를 못하고 교수님도 이야기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별로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서 제 한국어를 아직 부족해요. 지금 점점 가까운 사람이랑 뭐 아는 가족은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실 가족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지고 저 가족들한테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지금 힘든 시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lagi di interview mau lihat disuruh telepon Mame. 졸업하고 나면 지금 한국에 취직하는 거 제 꿈입니다. 작가는 이들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그들이 생활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우라 씨의 집인데요. 좁은 통로와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이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도 조금 편하게. 지금 그러면 한국에 온 지는 지금 이제 4학년이니까 해수로 4년째고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3학년, 4학년 수업을 거의 못 했잖아요. 줌으로만 하고 대면 수업은 거의 못 했겠네요. 비대면으로 시험을 쳤습니까? 그 참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그렇죠. 그게 또 그냥 편하게 그냥 계시면은 제가 사진 조금 찍겠습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학교에 저 근로 아르바이트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번 학기부터. 어떤 면들이 좀 힘들었습니까? 비록 낯선 땅에서 맞이한 어려움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유학생들. 작가는 그들이 자신의 꿈을 당당히 펼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다 보면 마스크를 이제 쓰고 있죠.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몸을 보호하고 또 타인에 대한 뭐 질병을 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데 단절이 되는 그런 또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의 모습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정말로 그 안에 내면의 모습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정을 교류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빨리 종식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정말로 웃는 얼굴로 환한 미소를 보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빚어낸 각기 다른 삶의 풍경들. 작가들은 가늠할 수 없는 절망과 위협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